여러분, 해고자도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불미한 일로 해고를 당했어. 그런데 이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더 웃긴 거는요, 노동조합에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쉽게 말하면 공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부하고 다녀도 해고자예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뭐라고 말 못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노조가 공장을 점거해도 공장을 점거해도 이제 기업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아니,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예, 완전히 기업은 끝났다고 봐야 되죠. 기업은. 이게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업들 자체가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망연자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망연자실. 자, 노사관계법이 어떻게 됐느냐? 해고자, 실직자,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직자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기업별 노조에. 예. 그리고 노사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했어요. 그러면 이거 노조운동도 돈을 기업에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출입 제한. 이 말은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비종사조합원이라는 게 결국 실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장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생산 및 주요 시설 점거 금지, 이것도 삭제했어요. 그러면 주요 생산이나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를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단체 협상을 3년으로 좀 높인 거, 2년에서 3년으로 단체 협상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노사 합의니까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 있고 노조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도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을 정도예요. 야, 이게 뭐 참 기업하는 사람들 어렵게 생겼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죠.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국회에서 열렸는데,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직원들이 달려가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법제화가 되는 걸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지원하는 그 고용노동부의 정부 관계자가 경악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경악. 경악이라는 말은 바뀌어도 너무 바뀐다는 거잖아요. 바뀌어도. 그러면 공장 전체가 이제는 그야말로 뭐 노조가 점거하고 파업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친노동 정책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노사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해고된 사람이 노조원이 돼서 사업장을 막 다녀도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대로 하면. 게다가 이 해고된 사람이 들어가서 감 나와라 배 나라하고 기업의 경영 간섭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경영 간섭을. 심지어는 영업을 방해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할 근거가. 조항에는 돼 있어요. 노조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단체 협상을 해. 단체 협상을 해요. 그러면 이 쉽게 말하면
해고된 사람들 중에 협상이나 투쟁에 굉장히 능숙한 해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해고됐지만 이제 기업별 노조에 가입을 해서 쉽게 말하면 단체 협상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협상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임자 역할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해지고요. 또한 해고자가 이제는 복직 투쟁을 벌일 수도 있고 그를 인해서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도 마찬가지, 퇴직 교원도 마찬가지 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새로운 양상으로 변해갑니다. 참 기업하는 사람들 어려워졌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그룹감독법이나 이것도 지금 통과돼서 기업이 어렵다 하는데 이제는 노사관계법마저도 노조의 일방통행식의 어떤 법제화가 결국 이게 임대차 3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임대차 3법이 되지 않겠느냐. 임대차 3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전세시장에 대혼란이 왔죠. 노사관계법이 이렇게 되고 나서 과연 기업들이 온전할 거냐. 지금은 노조가 이제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강자 중에서도 굉장히 큰 강자예요. 지금 노조는요. 여러분 민주노총에 어떤 조합원이 늘어나는 거 보세요. 엄청난 강자잖아요. 2020년에 지금 100만이 넘었었습니다. 101만 5천 명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64만 9천 명? 2016년에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이제는요. 그야말로 기득권이고 힘이 있는 노조가 됐습니다. 이제는 파업을 하게 되면 이게 파업이 기업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파업하면 대체근로도 못 쓰거든요. 대체근로자도. 게다가 사업장에서도 점거해서 파업을 할 수 있으니 대체근로도 못 쓴다. 사업장도 점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그냥 노조의 말을 무조건 들어줘야 돼. 무조건. 안 들어주면 사업장 점거해서 파업하니까. 그럼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메랑으로 저는 올 거라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저는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몰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